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모든 종목이 아예 매매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조금은 복구가 되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4% 급등과 함께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날을 의미있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시장 흐름이 괜찮았지만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모처럼 네이버가 7%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들어보겠고, 또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날은 2차전지 관련주가 대미를 장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3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수급 규모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이틀 동안 워낙 많이 들어왔던 만큼 거기에 비해서는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는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SK이노베이션, 금양, LNF, 포스코 DX. 오랜만에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LNF, 삼성 SDI 각각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1.9%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5% 상승이 나오면서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2%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신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던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6월 PCE 지표를 봤을 때 PCE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3%로 급락하면서 우리가 흔히 참조하고 있었던 CPI 지수, 인플레 지수하고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미국에서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번 달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했었잖아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또 지금 보시는 PCE 지표를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진 모르겠어도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기대감은 항상 선제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오늘 일본 니케이는 1% 급등과 함께 기존의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만 지수는 대만은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금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상해 지수는 반대로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반 정도 그동안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최근에 강한 상승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내에도 조금은 훈풍으로 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동안 크게 조정이 들어왔던 만큼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첼 그 외 많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몇 가지 기사를 보면 SK온, 2차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2차전지 관련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정유사로 봐야 되는지 약간의 이런 혼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유가도 다시 반등을 함에 따라서 지금 복합적으로 많은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닥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섣불리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유가의 추이를 보시면 기존에 60달러대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에 무려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2차전지 관련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엇갈리는 만큼 지금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던 많은 2차전지 관련주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상승에 따른 급락이 나올 수 있어도 계속 한 번씩 오늘처럼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달에도 여전히 관심 업종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가 현재 7% 급등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조금 줄여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것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는지 그런 부분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보면 재작년 연말에 241선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의미 있는 돌파를 보여줬어요. 물론 몇 개월 전에 한 차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두 번의 장대 양봉과 함께 확실하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예시로 들었던 것이 카카오 종목, 이 종목과 주가 흐름이 조금은 나뉘고 있는 것을 조금은 특이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다면 지금 이게 카카오고요. 또 이건 네이버예요. 얼핏 보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면 최근 들어서만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고 이건 카카오. 확실한 두세 달 정도? 그 정도 시점부터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한번 강조해드렸던 것은 하반기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인가요? 새로운 AI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고 그게 하나의 하반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만큼 아직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8월부터는 새롭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이 네이버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최근에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눌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감안해 보시고요. 하지만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만큼 그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추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3분기에 새로운 AI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조금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던 만큼 이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 8개월 만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8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AI 칩이 부족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AI 쪽에 뛰어들고 있고 이게 어쩌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족 현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I 칩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더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하여금 관심이 집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관련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찌되던 간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면 반대로 네이버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저는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RSI 지표를 보더라도 과열 구간은 아닌 만큼
충분히 다음 달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모두 7월에는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고 해도 다음 달에는 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